김연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례대표였고 여기에 출마를 해서 지금 검찰 수사도 제가 알기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예. 따라서 당내 경선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우리 센터장님이 또 거기 고양정 지역위원장이셨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서구가 여기가 서구거든요. 고향정이 서구인데 일산 서구인데 이 지역이 뭐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진보세가 강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역대 선거 결과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일산구 을선거구로 분구된 이후에 총 6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4번 승리했고 그리고 한나라당 때 2번 승리한 게 이제 전부 다인데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역대 최근 선거를 찾아봐도 2012년에 민주당이 4.6% 차이로 이겼고 2016년에는 더 격차가 벌어져서 12.5% 그리고 지난 2020년 가장 최근 선거죠. 그때는 3기 신도시 문제가 터져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봤을 때는 이번에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하고 계속 각을 세워왔던 김연아 부동산 문제 전문가를 내서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8.55%라는 큰 격차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연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같이 인지도 있는 분이 아닌 이용우라고 민주당에서 역시 신인 지역에서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사장 요 정도 유명 인사 정도는 거기까지 정도였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또 몇 년 동안 지역을 이렇게 관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총선 석 달 전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명으로 부딪혔는데 전략 공천으로. 뭐 인지도는 확실히 김연아 전 의원이 앞섰죠. 그런데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지역이고 현재는 또 김연아 당협위원장이 아시는 것처럼 SH공사 사장 그 인사청문회 때 집 내채 논란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연이어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이제 좀 유리한 지형이었다면 뭐 반드시 중앙의 이 인지도나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여기에 도전을 했을 건데 아무도 지금 중앙에서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오는 걸 보면 여전히 중앙에서도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은 좀 물론 이제 구도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현재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그러니까 공약을 잘 짜면 되지 않았을까. 특히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통 공약을 짤 때 너무 큰 공약을 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세밀한 교통 공약을 냈으면 그 부분이 좀 더 먹혔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는 공약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일산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일산 서구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서울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주도 할 정도로 이제 인구 구성이 그런데 지금은 서울하고 집값도 너무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성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건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고향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리서치 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 조대원 센터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